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목요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 영상의 댓글에 다육이의 요런 증상에 관해서 질문을 남기십니다. 다육이가 이렇게 아래로 잎이 휘어져서 요런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러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자 보통의 다육이들은 햇볕을 정상적으로 잘 보면 요런 모양이에요. 잎들이 햇볕 강한 햇살에 수분을 덜 뺏기려고 잎을 최대한 오므립니다. 그런데 요렇게 되면은 물을 주는 양에 비해서 햇볕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간격이 띄는 거는 햇볕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잎이 아래로 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웃자라기 직전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목대가 쑥 늘어나서 아직 웃자라진 않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면 당장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그 다육이들은 선별을 해서 공간이 있다면 거리대나 혹은 베란다 아니라도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해서 이런 증상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대가 자라면서 생장점이 늘어나면서 웃자라기 시작을 하게 된답니다. 다육이의 품종마다 이런 증상으로 성장을 하는 다육이가 있는데요. 파랑새도 치마를 입기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고요. 특히 섭세실리스와 섭세실리스 금은 치마를 입기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런 품종들은 햇볕을 좀 잘 보여줘도 여전히 이렇게 치마를 입기도 하니까 그런 품종들도 그래도 햇볕을 좀 보여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바위솔 마모레아툼은 와서 햇볕이 부족하니까 위로 훌렁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거는 치마가 아니고 뭐 거의 드레스 수준입니다. 저렇게 입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른 바위솔은 이 정도인데 얘는 유독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적심을 했고요. 적심을 해서 지금 저렇게 자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요 섭세실리스 금도 치마를 입었는데요. 그래도 치마 입어서 햇볕을 좀 많이 봐서 쟤를 교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저 섭세실리스 금은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섭세실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치마를 입었습니다. 저게 섭세실리스예요. 저 녀석을 저렇게 햇볕에다가 보게 하려고 치마를 좀 교정해 보려고 거리대 난간에 이렇게 두는데도 그런데도 저 녀석은 치마 입은 거를 고쳐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여성적이네요. 선천적으로 치마를 잘 입는 다육도 있고요. 그 다음 물관리와 햇볕관리가 언밸런스해서 치마를 입는 다육도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밸런스한 거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장을 억누르는 햇볕이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일단은 어떻게 막 급하게 막 클 수는 없잖아요. 목대가 쑥쑥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런 품종은. 그러니까 잎이 막 뒤로 넘어가면서 최대한 햇볕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처방하는 방법은 햇빛 처방이 우선이고요. 햇빛 처방을 할 때에는 요렇게 간격이 띄잖아요. 요런 곳은 햇볕을 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봉긋하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햇볕의 단련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풋빛층 같은 경우에 요럴 때 이제 화상을 또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운 모습과 화상이 이런 이제 상관관계로 반복이 되니까 요런 애들 이제 자세 교정한다고 햇볕 내놓으실 때 차광을 다른 다육보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제 보여드렸던 꽃 돛담배 어제 보여드렸나? 꽃 돛담배 햇볕에다가 놔뒀더니만 금세 색감이 이렇게 변했어요. 초록초록 했었는데 금세 색깔이 예쁘게 좀 들어왔죠. 꽃 돛담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 돛담배를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얘는 제가 적심을 한 것도 아니고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입장이 왜 이렇게 밉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변이도 나오고 이런 거는 딱 꼬집기 실패했을 때 나오는 건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입장들이 근데 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미운 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돛담배 이렇게 금방 예뻐졌죠. 꽃 돛담배 여러분
깍지 잘 끌어요. 깍지가 잘 끄니까 이 녀석 깍지 관리를 조금 해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비가 와서 거리도 뚜껑을 또 닫아야 돼요. 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는 거리대 뚜껑이 안 덮여요. 갖고 오는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올해 이상하게 지금 저기 보면은 로사로아에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파리 있죠. 저 날파리 같은 거. 저런 게 생겼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생겨가지고 되게 고민스러워요. 저거를 많지는 않지만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3년차 되면서 저 날파리를 지금 처음 봤답니다. 이 누다는 제가 아마 작년에 적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약간 햇볕이 부족한 데 있어요. 누다랑 누다 금이 같이 있는 데다가 이 누다가 화상을 잘 입거든요. 그리고 잠깐 들어오는 그 햇빛에도 얘가 화상을 입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무 이상하게 생장점 주변도 아니고 생장점 그 밑단을 뺑 둘러갖고 잎이 새까맣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좀 이상하구나 싶어서 꺼냈더니 그게 무릉이었으면은 생장점까지 다 할 거고 그 아래 모든 잎이 그럴 건데 너무 희한하게 요거 남겨놓고요. 요거 남겨놓고 요 두 단만 새까맣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해서 꺼내봤더니 제 추측으로는 그 부분이 화상을 입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화상을 입으면 못 견디고 잎이 떨어지는 다육들도 있거든요. 끝까지 버티고 붙어있는 다육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지금 화상을 입은 부분을 다 새까맣게 기능을 못하니까 새까맣게 지금 떨궈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화분을 자세히 보니 또 우짜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화상에 약해서 햇볕이 간간히 들어오는 데다가 두면 햇볕이 부족하다고 웃자람과 동시에 햇볕이 좀 쪼여지는 곳은 이렇게 화상을 입기도 해요. 그러니 참 저는 누다가 참 까탈스럽네요. 하엽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웃자랐잖아요. 다시 또 적심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얘를 적심을 해서 키운 화분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키우기가 사실은 그렇게 저는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 잘 자라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파리 하나는 요거는 이제 흙속으로 묻혀야 되니까 이렇게 떼고요. 많이 못 자랐어요. 위치가 별로 안 좋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얘가 화상을 잘 입어서 어디 뭐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톡 띄어서 여기를 이제 꼬득꼬득하게 얘는 말려야 돼요. 옷자라 갖고 되게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겠지만 얘는 금인데 한 번 더 여기를 잘라서 금이에요. 얘는 누다금. 누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성장을 잘하는 다육이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얘가 빨리빨리 성장해 주냐 또 그런 건 아니랍니다. 얘도 얼음 땡 하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란 거지. 목대를 좀 충분히 말릴게요. 완전히 애기여가지고 목대가 지금 나물같이 생겼죠? 봄나물도 이렇게 여리여리 하진 않을 거예요. 보면서 아이고 또 문제가 참 키우기가 수월하지 않다 누다는. 아이고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누다랑 누다금이랑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약해요. 화상에 뭐 물을 많이 안 줘도 성장할 때가 되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못 자라요. 요 화분이 메쉬 화분이라고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막 아래로 막 배수가 되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육이를 키우는 거는 화분은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다육이가 얼마나 건강하냐, 햇볕을 얼마나 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화분은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화분을 좋은 걸 쓰면 다육이가 건강할까? 그런 생각. 흙이 좋으면 다육이가 진짜로 웃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그게 지대하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엔 하게 됩니다. 웃자란 누다 오늘 이발하고요. 잎꽂이 할 잎도 이렇게 떼어내서 이거를 좀 말리고, 얘가 뺑 돌려갖고 다 떨어졌어요. 새까맣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 녀석 한번 적심해서 여기도 키웠었는데 요거가 지금 요 로제트들이에요. 제가 적심을 그렇게 썩 즐겨 이제는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요 상단 로제트 있잖아요. 요거를 예쁘게 키워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컸는데 요것도 한지 아마 한참 꽤 오래됐을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6월에 적심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70%가량이 적심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적심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계절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동형다육은 약간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요 플로레센스를 갖고 나온 거는 얘 수형을 좀 어떻게 해줄까. 저는 이렇게 얼굴이 큰 게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로스코프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좀 꼬집을까 아니면은 위에를 좀 더 많이 드러내는 적심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뭐 여름에 그 까르솔 적심을 해봤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렇지. 근데 하려고 하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다와 누다금 적심을 했고요. 적심한 거 지금 여기 얼굴들 이렇게 있고, 예전에 적심했던 거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심한 거는 예전에 적심을 해서 이후에 큰 자구들을 제가 다시 적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적심한 소식 전해드렸고, 언제쯤 요 녀석들 자구 애기들 나와주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오전 소식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